여보, 통장 잔고를 봤소.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졌어요? 돈 10억이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남았소.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안하오. 애들 결혼시키고 주식으로 날린 돈, 당신 무릎 수술비까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당신 혹시 그래서 요즘 밤마다 한숨 쉬고 잠도 못 자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소.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여러분은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편히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10억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은퇴자의 89%가 노후 자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퇴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드디어 자유예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은퇴 당시 10억을 손에 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한 은퇴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그의 통장에는 고작 4천만 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은퇴자들이 겪는 숨겨진 위기, 예상치 못한 지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꿈이 악몽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성공적인 은퇴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10억으로 시작해서 4천만 원으로 끝난 한 은퇴자의 충격적인 이야기.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억 원입니다. 12억만 있으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김대현 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열심히 모은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58세의 나이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어요. 평생 꿈꿔왔던 시간이에요. 이제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은퇴 후 첫 3개월은 마치 휴가 같았습니다. 평일 아침에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도 다녀왔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찾을 일도 없었죠.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만 돌리다가 잠이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생활이 있었지만 김대현님은 점점 집 안에서 벌레 취급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 잔고였습니다. 10억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던 노후 자금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들의 결혼 비용, 생각보다 높은 생활비. 3년이 지난 후 통장에 남은 금액을 확인했을 때 김대현님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4천만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찾아왔고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다시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생활은 휴식이 아닌 무기력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하루 일과도, 만나는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깊어지는 우울감뿐이었죠.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보내던 시간이 이제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거액이 오히려 아니란 생각을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체계적인 노후 계획 없이 막연히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진료비가 연간 52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생활비, 여가 활동비, 자녀 지원 등을 더하면 매월 지출되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은퇴 생활에서는 그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김대현 님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은퇴자들이 겪는 숨겨진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오는데요. 15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은퇴한 박종석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었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위기는 바로 부부 관계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내 80%의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박종석 님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죠. 30년간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침해당한다고 느꼈고, 박종석 님은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상적인 문제들이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둘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의 갑작스러운 실직, 작은 딸의 결혼 준비, 손주들의 교육비까지 자녀들에게 지원해야 할 항목들이 끊임없이 생겨났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외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자녀 지원에 사용되었죠. 셋째는 의료비 폭탄이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박종석 님의 경우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환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배우자의 무릎 수술까지 겹치면서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들이 동시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지원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고립감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의 돌봄 문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자녀들을 위해 손주를 돌봐주게 되면서 육체적 피로와 함께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죠.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녀들과의 적절한 경계 설정,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박종석 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목표 금액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 재정립,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 설정,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러한 숨겨진 위기들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퇴 후의 삶은 더 많은 도전과 위기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에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분들의 희망찬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영진 님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58세에 퇴직한 그는 처음에는 많은 은퇴자들처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퇴직 첫날,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의 퇴직금을 보면서 과연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아내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눈치 보였죠. 하지만 이영진 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전자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되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진정성 있는 고객 서비스로 천천히 단골 고객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월 매출 1천만 원을 달성했고, 현재는 매달 안정적으로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영진 님의 성공 비결은 바로 전문성과 꾸준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규칙적으로 일하며 직장인 때와 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영진 님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트렌드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의 쇼핑몰은 단순한 수익원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처리해야 할 주문들이 기다리고 있고, 고객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면서 자존감도 회복했습니다. 이영진 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은 분명 어딘가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월 350만 원이라는 수입이 결코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자존감과 삶의 의미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성취감, 사회와의 소통, 이러한 요소들이 진정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나이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은 분명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이영진 님은 이제 다른 은퇴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은퇴 후의 삶이 두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이영진 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한 실전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하면
돈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35년간 금융권에서 근무하다 은퇴하신 강민호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퇴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은퇴 준비는 마치 테이블과 같습니다. 4개의 튼튼한 다리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설 수 있죠.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 바로 그 4개의 다리입니다. 첫째 기둥은 건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진료비가 평균 52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둘째 기둥은 관계입니다. 은퇴 후 3년 내 80%의 부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는 물론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미리 정립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둥은 목적입니다. 단순히 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는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기둥은 재정입니다. 은퇴 자금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위한 안전자산,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자금,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자금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월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강민호님은 65세 이후의 생활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 생활비 월 지출의 50%, 의료비 예비자금 20%, 여가활동비 20%, 비상예비금 10%. 새로운 수입원 창출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을 통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4가지 기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야 관계도 좋아지고 좋은 관계는 삶의 목적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다시 재정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더욱 꼼꼼히 받고 부부간의 대화는 더 자주 나누며 퇴직 후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재정적으로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보고 그에 맞춰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민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은퇴와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4가지 기둥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적인 은퇴 생활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은퇴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끝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임재영 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 후 그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해오던 일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깨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은퇴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였어요. 임재영 님이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는 평생 꿈꿔왔던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지금은 요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부부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부부의 공유 시간은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재영 님 부부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을 데이트 데이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때로는 그냥 공원을 산책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부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재영 님은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양원 음악회를 통해 만난 어르신들의 미소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더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재영 님도 처음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은퇴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부부의 조화, 사회적 기여와 자아 실현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재영 님의 사례는 이러한 균형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준비된 자에게 은퇴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억이 있어도 무너질 수 있고 그보다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건강, 관계, 목적, 재정이라는 4개의 기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준비는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은퇴 재테크의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준비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